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오르비텍 오늘 무려 장중에 10%대까지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동안에 좀 지루했던 조정을 뚫어내는 이 급등세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그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급등하던 주가가 조정을 발생시키면서 이 노란 밴드에 처음 터치를 할 때면 그때는 이 강반등을 만들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 심리가 이 1만 원에 대한 이 중요성도 강조를 해드리면서요. 자, 보시면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세력들이 이 1만 원의 가격을 필사적으로 이 지키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 차트를 오르비텍이 좀 비교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이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하더니 지지에 대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다음 파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구간. 근데 이 오르비텍 역시도 현재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네, 보신 대로입니다. 이 밴드 라인 때 1만 원 라인에서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11,200원까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 오늘의 이 장대 양봉 제가 시원하게 챙겨드린 건데, 자, 기분 좋게 수익도 났는데 아래에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오르비텍 이 오늘의 양봉으로 끝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 그리고 이 세력이 되어 지금과 같은 상승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죠. 우주 원자로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주 탐사와 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초소형 원자로 이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이 우주 원자로 역시도 안전검사와 관리가 필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르비텍이 하는 일이 뭡니까? 뼈대 검사하고 비파괴 검사하고 그리고 방사선 관리까지 하는 게 이게 국내 1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자력에 이어서 이제 우주항공 테마까지도 이게 타버리면서 원자력 쪽 관련주 보면은 이 오르비텍이 단연 1등으로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더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왔던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제 나온 공시 다들 확인을 하셨나요? 자, 보시면 이 대주주 측 BNP 주성이죠. 얘네가 이제 75만 주 규모의 CB를 직접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죠, 여러분들, 호재. 다들 팔아먹기 바쁜 그 시비를 회사를 제일 잘 아는 주인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준비를 한다? 이건 이제 책임 경영 그리고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이슈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다른 종목보다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 주가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면 이러한 이 호재들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미리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맥점 차트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있다고 하면 추매를 좀 하시고, 그죠? 없다고 하면 이 신규 매수를 노리자, 그렇게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잡았으면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그 기준점을 좀 짚어드릴 건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이 앞에 상승에서 이제 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결국 방향성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그럼 이렇게 상승할 때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오르비텍은 2월 달에 상승을 할 때도 보시다시피 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땐 이걸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상승도 보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 5일선을 정말 이쁘게 기준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깨지면서 현재에 대한 이 조정이 진행이 된 건데,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다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이제 깨지는 그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홀딩을 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그리고 좀 더 멀리 나가볼까요? 이게 이제 추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죠. 거기에 이제 제가 말한 그 추세에 대한 더 이 확정적인 흐름, 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거쳐야 될 관문과도 같은 건데, 여러분, 제가 이 오르비텍은 여러분들에게 A, B, C파에 대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A, B, C파는 마지막에 조정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추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이 B파 있죠, B파 여기. 그러니까 반등의 고점, 여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우린 이걸 이제 추세라고
사례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좀 비교를 해드리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A, B, C파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 C파가 되는 이 5,000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살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모조리 사라. 앞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올 거니까. 저야 이번과 같은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C파, 그러니까 끝자락인 걸 알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얘도 넘겨야 될 그 선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B파의 고점,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이게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고점 돌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로 이 B파의 고점대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뭘 보면서요? 매일 제가 말했던 이 기준선에 대한 이탈이 안 나오는 선에서 이 돌파까지도 만드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상승을 온전히 즐기면 된다는 거죠. 흐름은 다 좋습니다. 왜? 자, 형님뻘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제가 이걸 이제 조정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먼저 돌파를 하고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또 이 최고점 11만 2천 원을 넘어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가 살아 있어야지만, 얘가 가야지만 이제 중소형 그 원자력 관련주들도 이 낙수 효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추세가 너무 좋다는 거죠. 월봉상으로 볼까요? 큰 그림으로. 아주 이번 딱 5,000포인트 찍을 때, 그죠? 이 8만 원을 딱 찍고 10월선이죠. 이걸 찍고 지금 추세를 회복을 하면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나오고 3개월 조정, 뭐 상승 나오고 2개월 조정, 상승 나오고 지금 횡보 조정이죠, 여러분들. 횡보조정. 뭘 위해서요? 더 과열 파동을 위해서죠. 여전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쏘는 파동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 오르비텍도 다음 추세가 나온다. 자, 그럼 이 오르비텍도 한번 보자고요. 자, 오르비텍도 지금 주봉을 보면은 그림이 좋아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양음양 패턴, 그러니까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낮추는 이 조정세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똑같이 이 시월선이 지금 근접을 하면서 반등 파동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 이 3파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3차 상승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 원자력 쪽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르비텍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막 상승 초입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 다음 파동으로 가는 그 흐름, 뭐 시나리오들 싹 문자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시대적인 그 흐름, 그죠? 이 원자력이 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직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이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 주셔가지고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르비텍 제가 물론 이 맥점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타점을 짚어드렸는데, 지금 이 타점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어제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가격이죠. 그런 자리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는 얘는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뭐 돌파가 되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에요. 아니면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는데 유지선을 지키거나,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 맥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 의미 있는 자리가 올 때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에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어제처럼 이 매수를 하거나 이제 또 과열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그러니까 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